자, 그럼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모비님 질문하셨는데요. 아키텍처 혼란을 제거하고 재사용률과 빠른 다중 채널에 대한 전송을 위한 신속한 업무 프로세스 구성이 가능한지요?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 의미하는 게 사실은 채널 통합에 포커스를 두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네. 채널 통합을 이제 많이 하시는 쪽이 아무래도 금융 쪽 같아요. 네네. 그래서 금융 쪽에서 이제 채널 통합을 위한 SOA 접근 방법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채널이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통신 방법이 틀린다든지 아니면 접근 방법이 틀린 매개들을 그렇죠. 서로 연계시키는 게 아마도 채널 통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 통합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요청이랄지 어떤 응답이랄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SOA가 표준화된 방법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업무 프로세스와 같이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맨 마지막 질문 맨 마지막에 오늘 질문왕 해가지고요. 그분한테 저희가 캠코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모비님, 협업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은 반영한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인터페이스와 연관된 툴에 박힌 플랫폼에 대한 유연한 시스템 간 통합 문제를 해결 가능한지요? 다양한 요구사항, 그쵸? 실제로 현업에서 통합에 대한 요건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그거를 전사 관점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업무 부서에서 그런 율카 형태가 나오면 IT에서는 사실 코딩을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손을 대기 하고 그리고 그 요구 사항들이 계속해서 이제 많이 쌓이게 되면 애플리케이션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손댈 수 없을 만큼 네. 변형이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애플리케이션 버전이 너무 낮아서 현재 있는 IT의 새로운 리소스를 도입했을 때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는 형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네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TCO나 ROI가 훨씬 더 많이 ROI가 안 좋아지고 TCO는 증가하는 형태로 네네. 발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손대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표준적인 인터페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윗단에서 그러니까 표준화된 컴포지션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커스터마이즈 하는 거를 가이드를 하는 것입니다. 네. 예. 근데 오늘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이런 IT 관련돼서 지식방송 좀 하면서 느끼는 게, 계속 이렇게 되면 IT 부서에서 개발 있잖아요, 개발. 네네. 코딩. 네. 코딩하고 개발하는 이런 필요성이랄까? 이런 게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오히려 어떤 논리적인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비즈니스 네. 로직 같은 것을 빨리빨리 오히려 그런 걸 배우고 네, 그런 걸 빨리빨리 형상화시키는 능력이 네. IT 부서에도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당연합니다. IT 부서가 계속 발전적이고 진짜로 가치 있게 변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프로치, 그런 접근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김현성님,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BPL, BPPL, 그다음에 BEM 등 BPM의 핵심 구성 요소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설명하신 SOA 스위트가 BPM의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 SOA 스위트가 BPM과의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내년도에 M사의 B 솔루션을 대체하기 위해 검토 중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존 EAI나 타사의 SOA 툴과 비교하여 장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Before BEM, 비즈니스 액티비티 모니터링, BPM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SOA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아키텍처를 지원할 수 있는 그 SOA라는 아키텍처를 활성화시키고 그거를 고객들이 애플리케이션을 훨씬 더 값어치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인프라스트럭처로서는 SOA 스윗이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BPM에 있어서 시스템 센트릭한 인티그레이션, BPM의 시스템 센트릭한 통합 및 자동화를 위해서
비퍼 PM이 존재한다면 사실 BPM 스윗은 뭐냐면 시스템뿐만 아니라 휴먼 워크플로우 그리고 도큐멘트 센트릭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방면에서 네. 통합적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핵심 구성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적으로 SOA 스윗에는 이제 비퍼 PM이라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센트릭한 엔진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오늘날 현실에서 현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BPM 요건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BPM 스윗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만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SOA를 통해서 그 가치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BPM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경쟁사 대비 한번 경쟁사 대비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뭐 그 오라클의 경쟁사가 여럿이 있습니다. 뭐 네. 여러 그 뭐 M사뿐만 아니라 여러 사가 있는데 사실은 로드맵 자체에 대한 그 현실성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네. 무슨 얘기하면 네. 통합에 대한 이슈가 언제든지 지금 불거지고 있다는 얘기죠. BPM 엔진 따로, SOA는 따로, 뭐 밤은 따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방식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스윗 개념의 오라클의 접근 방법이 어떻게 보면 통합된 솔루션을 하고자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그러니까 통합된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건데 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모두 분리된 상황에서 이런 것들 그 인프라스트럭처 자체를 통합시키는 것 자체도 하나의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일이겠네요. 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자, 김현선님 또 질문하셨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ECM 도입을 검토하는 중에 오라클의 ECM 솔루션에는 포탈이나 BPM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 들었습니다. 만약 ECM을 도입한 후 오라클의 SOA 스위트를 도입했을 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도입 및 적용에 있어 어떻게 라이센스와 시스템 구성을 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EC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컨텐트 매니지먼트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컨텐트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필요한 프로세스, 라이프 사이클 관리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오라클이 컴포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전사적인 관점의 SOA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다큐멘트 센트릭한 그 컨텐트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OA를 추진한다면 별도로 SOA 스윗을 도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홍성우님, 협업도 가능한가요? 협업도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아까 뭐 소셜 BPM 그 소셜 BPM이라는 용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현업 사용자들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고 현재 프로세스를 가셔된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나의 의견을 게재할 수 있고 그리고 남의 의견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다 레이팅도 할 수 있죠. 손 들어보세요. 이거 개선할까요? 하면 이제 누구든지 이건 개선의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정식님, 기본 뷰어를 애플리케이션 작업을 해서 질 좋은 뷰어로 작업이 가능하나요? 뷰어 입장은 어떻게 보면 그 컨텐트 매니지먼트나 컨텐트 매니지먼트에서 파생된 어떤 도큐먼트 뷰어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한 그 애플리케이션의 이렇게 의존성 있는 뷰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SOA 관점에서는 궁극적으로 그 서비스를 통합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뷰어라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모바일로 갔을 때 컨텐츠에 바라볼 수 있는 뷰 같은 게 이제 틀려지겠죠. 이런 것들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기술들은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프레임워크라는 ADF라는 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 자, 박형민님, SOA는 중소기업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나요? 무리라는 것보다는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중소기업에서 도입할 때 어떤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여기서 부연 질문하셨는데 판매 및 영업 관리, 인터넷 교육, 자료 판매 뭐 이런 식으로 해. 네. 그건 뭐 저를 더 만나서 말씀하시면 더 좋겠는데 일단은 중소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SOA를 도입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일 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네. 궁극적으로 SOA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중소기업도 사실은 똑같은 네.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IT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애플리케이션에 포커스를 두고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들을 실제로 업무 담당자들이 훨씬 네.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향상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소아 스위트를 도입을 안 하더라도 아까 맨 마지막에 쓰는 그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의 어떤 사상 네. 이제 그런 체계들을 네. 항상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뭔가를 하는 거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는 거하고는 되게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관점의 차이니까요,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최원호님, 중소기업 ERP 패키지 개발업체인데요. 개발된 제품을 여러 업체에 적용하다 보면 발생하는 커스터마이징 때문에 흔히 사이트 버전이라 함 골치가 아픈데 오라클 소아 스위트로 이런 게 커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확실하게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오라클도 ERP 패키지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SAP도 마찬가지의 그 패키지가 있고요. 사실은 이런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대한 요구 조건이 없다면 뭐 아무 얘기가 없을 텐데 이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어디나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야 된다는 그 전제하에서 SOA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 내지는 확장, 변화에 민감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SOA가 필요한 거고 그렇다 보면 가장 궁극적으로 그 패키지 자체가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에 맞춰서 개발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라클이 퓨전 애플리케이션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이런 커스터마이제이션, 비즈니스 프로세스 통합, 애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의 통합, 확장, 그 변화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SOA를 과감하게 애플리케이션에 도입했다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오늘 그 말씀드리고자 한 바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인프라스트럭처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였죠. 그래서 오라클이 제공하고 있는 SOA, BPM 플랫폼을 통해서 사실은 애플리케이션 자체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구축 요건 이런 것들을 보다 쉽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오라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통합 경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는 제품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서 안심하고 애플리케이션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반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이런 그 요구 조건이나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시면 저희를 찾아주시면 친절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한 거 있으면 이 사이트 가면 알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지금 강상호님처럼 여러분 설문조사한 게 지금 잘 안 보이신 분들은 전화 스태프한테 설문조사한 게 안 보인다고 좀 피드백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나중에 더 이걸 좀 개선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설문조사가 좀 잘 안 된다든지 안 보인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좀 전화 스태프한테 좀 피드백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